자, 이번에는 리그가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죠. 최근 알게 된 건데요. 아시아 쿼터 혹은 외국인 선수제를 도입하려는 현장의 진짜 이유를 간단해요. 본인들이 무능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 외국인 선수제를 폐지할 때 KB스타즈만 반대를 했다고 박진호 편집장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박재후를 막을 방법을 못 찾으면 우리가 무능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폐지를 했다는 게 박진호 편집장의 말이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국내 선수로만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결국엔 본인들은 무능하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냥 최근 올림픽을 탈락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고 나서 무너졌다는 근거로 삼는데, 그거는 근거가 안 되는 게요, 2019년에 외국인 선수제를 축소한 직후에 중국을 상대로 딱 한 번 신승을 한 경기가 있죠. 1점 차로. 그것 때문에 야오밍이 이게 뭐냐고 화가 되게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 번 이긴 거 빼고는 다 대패를 했어요. 늘 대패했어요. 근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연장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있던 2019년에도 뉴질랜드한테는 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왜 뉴질랜드하고의 승부를 방점으로 뒀는지 그걸 생각해봐요. 어차피 세계 랭킹 2위 중국은 못 이긴다고 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 랭킹 2위 중국하고 연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뉴질랜드전은 왜 졌냐? 그놈의 지수고만 하다 졌잖아요. 그 박지수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한 시즌 거의 쉬다 나온, 그러다가 이제 복귀한 박지수였으니까 경기감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제 그 경기 야투율이 30%대로 많이 쳐져요. 전반에 박지수가 그러고 있다면 강희슬이 그때 3점슛 성공률이 대단했거든요. 그럼 강희슬을 중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방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진 거잖아요. 지도자 리스크로. 그리고 박지수를 선수 관리를 못한 이유로. 그래서 진 거잖아요. 그걸 왜 외국인 선수제에 갖다 붙여? 전술 실패, 운영 실패, 관리 실패인데. 강희슬이 3점슛 성공률이 이 경기에서 57%였는데 이거 안 살리고 뭐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진 경기예요. 이거 하나가 스노우볼이 돼서 탈락한 거예요. 이거 이겼으면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그리고 이제 망했다 했는데 중국전 연장까지 갔고. 근데 이 두 경기 공통점이 뭐냐면 양인영은 3분 이하로 썼어요. 양인영은 특히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이류 농구에서도 양인영은 더 뛰었어야 됐다. 야투율이 70%가 넘고 평균 블록슛도 0.4개 더 뛰어야 됐다 이랬는데, 뭐 양인영이 약팀하고 할 때만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호주전에서 야투 성공률 75%로 14득점 1스틸 블록슛 2개. 충분히 뉴질랜드하고 중국전하고 뛰어도 경쟁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썼단 말이에요. 양인영이 그간 보여준 게 있었나? 직전에 월드컵에서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안 썼단 말이에요. 발이 아직까지 완전치 않아가지고 안 썼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평가전 때 많이 뛰더라고요. 많이 뛰고 움직임 그나마 괜찮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 양인영을 투입하지 않은 건 실패의 요인으로 꼽기도 할 정도예요. 이 대회는 선수 수준이 떨어져서 진 경기가 아니라 지도자하고 운영자 수준이 떨어져서 진 경기예요. 지도자 용병풀이 형편없었고 평소에 관리가 형편없었고 운영이 형편없어서 진 경기예요. 근데 자기들이 무능한 책임을 애들한테 덮어씌우기 위한 의도가 보여요. 자, 우리나라의 월드컵 12년 만에 1승이 언제 나왔나요? 외국인 선수제 폐지되고 나서예요. 물론 그 상대가 약체팀이라고 하나 그 상대팀에 WNBA MVP 존쿠엘 존스가 있었고요. 우리는 박지수가 없이 나갔죠. 박지수 없지, 배혜윤 없지, 최희샘, 박혜진도 없었죠. 외국인 선수제 축소된 직후에 양인영과 지난해 발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자꾸 이걸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축소 직후에 우리는 12년 만에 올림픽을 또 나가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고 21년에 실제 올림픽을 했죠. 이때는 외국인 선수제가 아예 사라졌어요. 물론 시즌 끝날 때까지는 외국인 선수 1인 보유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인 스페인하고 불과 4점 차의 경기를 해요. 이제는 그 가능성을 점점 키워가야 될 시점이에요. 양인영이 이제 30살이고요. 진한하고 김태현도 내년에 30인데요. 이제는 박성진하고 이해란한테 걸면서 앞으로 나올 자원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나오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요. 역사로 보면 외인제가 없는데 올림픽을 못 나간 건 2번입니다. 언제냐면 이번이고요. 이번에는 왜 떨어졌는지 제가 얘기를 했고, 2012년인데요. 이때는 올림픽이 끝나고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왜 떨어졌냐? 협회하고 연맹이 엇박자를 내요. 감독 선임 문제,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WKBL이라는 기구 자체가 IMF 때 여자 농구팀이 13개였는데 줄줄이 닫으면서 5개밖에 안 남아요. 이때 협회가 무능하게도 여자 농구
프로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협회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5팀끼리 컵 대회를 하기에는 5팀이 한 번씩 붙고 그게 끝나고 토너먼트하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화가 불가피했고 여기에 큰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또 윤덕주 여사님이셨고 자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프로화를 추진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떠니까 뭐 프로 폐지하고 뭐 실업으로 돌려라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왜 WKBL이 출범했는지 알면은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 출범 과정에서부터 농구협회 입장에서는 분리 독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게 안 받고 이때부터 사이가 틀어져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른들이 정리 못하는 문제를 지금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근데 국가대표를 내보내는 건 대한농구협회니까 위성우 감독이 안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승팀 감독이 나가는 게 관례였는데 그러면 임달식 감독이 나가야 되는데 임달식 감독이 안 나가고 이호근 감독이 나갔죠. 이호근 감독이 뭐 여러분도 아시는 이사빈 선수 아빠죠. 그때는 뭐 신세계가 해체하는 더 그래가지고 다시 5개 구단이 되니 어쩌니 말도 많았고요. 그리고 연맹과 협회가 불협화음을 내는 이 과정 속에서 12명이 다 모여서 훈련한 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 간단하게 말해서 올림픽을 보고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픽이 니우 올림픽을 외국인 선수제가 1-2-1-3 시즌에 도입을 해서 4시즌을 있었는데 그래도 살려고 그래. 이거 왜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박지수가 없으니까 그랬다. 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는 선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세대교체 단행하느라 못 나간 게 그게 맞는 얘기지. 그리고 박지수 있었죠 그때. 아직 프로 데뷔 안 하고 최연소로 국가대표 뽑혔다고 주목받은 선수가 박지수잖아요. 있었어요 이때. 아직 지금 박지수가 아닌 거지. 또 저출산 때문에 선수 숫자가 준다고 그래서 전종을 다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럼 남자 축구하고 여자 배구는 뭐죠? 왜 늘죠? 그리고 제가 대한체육회에서 찍어보니까 오히려 여자 전체 선수 숫자는 늘기도 해요. 종목 불문하면. 뭐 70년대생에 비해서 80년대 90년대생이 출생아가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뭐 80년대생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김단비 양지희 시대도 출생아는 60만 대였고요. 진짜 줄어든 건 전체 고교생 대비 여자 농구부 선수 숫자죠. 이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외국인 선수제 폐지되고 나서 제가 그래프를 올려놨지만 그 전체 고등학생 선수 비율에 비해 여자 농구부 선수가 더 높아요. 그럼 이 비율을 보고 줄었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냐 이 비율을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귀찮으니까 그놈의 출생률 치트키나 쓰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연구 안 하는 거죠. 연봉 얘기 자꾸 하는데 뭐 우리나라 WKBL이 연봉이 많은 리그인 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구단주들이 부자라서 그래요. 되게 단순해요. 우리나라 제일의 현금 부자들 아니에요. BNK가 지난해 말고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거의 5천억의 순수익을 거둬요. 그 BNK가 제일 돈 없는 회사예요. 6개 구단 중에. KDB 같은 데는 공사니까 돈 맘대로 못 써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왈가왈부하지 마요. 도와줄 거 아니면. 10원 한 장 안 못해줬으면. 그러니까 이런 연구하기도 귀찮고 저도 통계자료 확인해서 증명해주는 얘기를 뭐 행정가들이나 뭐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태 하는 걸 보셨나요? 못 봤죠. 그럼 그 사람들은 농구로 밥 먹고 살 자격이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야죠. 자기한테 찍소리 못하는 사람만 잡고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수준은 떨어지는데 연봉은 오르니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찍소리 못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공부 안 한 거 심각하다고 이게 제가 그때 통화하면서 의견 일치를 봤던 건데 이 속내 중에 이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선수 보러 외국 나가가지고 억지로 봐야 되는 게 도움이 된다. 그걸 억지로 봐야 될 정도 사람들이면은 왜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나요? 그냥 놔둬도 그 연구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선수들이 재원이 예전보다 딸려가지고 예전 세대만큼 못 나가도 지금 이 선수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부터 그 자기 사비로 스킬 트레이닝 받으러 다녔어요. 그 스킬 트레이닝 이제서야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구단도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수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행정가고 지도자고 언론이지. 오히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수 연봉 탓하기 전에 진짜 자기들이 농구로 밥 먹고 살 자격이 있는지 그걸 보세요. 공짜로 내 돈 써가면서 하는 나보다 못한데. 난 진짜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냐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틀린 게 없을 거예요. 뭐 BNK 2등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때문에요. 저 예상했죠. BNK 꼴찌길 걱정하라고. 예상했죠. 하나원큐 거기 분위기 좋으면 못 이길 거라고. 제가 지금까지 대체로 찝었던 게 거의 다 맞지 않았어요? 제가 틀린 예측했던 게 있었나요? 모르겠는 건 예측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틀리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자기들이 정말로 농구로 밥 먹고 살 자격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안 하는 게 문제면은 외국인 선수로 해결할 게 아니라 외국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 지도자가 좋은 선수들을 많이 길러내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죽어도 안 하잖아요. 왜? 제가 먼저도 말했다시피 후배의 인생을 팔아서 자기의 목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지원금만 급급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1995년생은 출생아가 71만 5천 명이에요. 근데 드래프트에 도전했던 고교 졸업 선수는 8명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프로에서 박해진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직후에 바로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입학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면은 지레짐작으로 더 선수가 줄 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 연봉 걱정하기 전에 WNBA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쇼케이스 명예로 뛰는 거기도 하고 쇼케이스기도 하고 그걸로 증명해서 겨울에는 다른 리그 진출하는 쇼케이스기도 하고 그걸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WNBA는 어차피 원래 NBA에서 버는 수익으로 보조해서 운영하는 리그예요. 거기 수익을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운영하는 리그랑 비교하지 마요. 차라리 유럽 리그나 다른 아시아 리그랑 비교하든가. 일본은 세미프로예요. 유럽은 그렇게 농구가 그렇게 득세한 지역도 아니고 솔직히 겨울 종목 중에 농구가 인기 있는 나라 있긴 하죠. 뭐 스페인이나 이런데 득세한 지역 아니라는 건 그건 좀 아니네요. 제가 말해놓고도 어쨌거나 거기는 중심이 농구가 아닌 건 맞아. 중심이 축구죠. 그럼 뭐랑 비교해야 되냐? 다른 나라랑 비교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잘하면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업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왜 농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농구 그만둔다고 그러면 바지가랑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잡아야 되는 입장인지 그래 잘 가라 하고 다른 선수 뽑으면 되는 입장인지 왜 이미 탈퇴 선수들 왜 다시 다 받았는데 왜 정선아하고 이정현 복귀 안 하려는 거 권리 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왜 복귀시켰는데 다 외국인 선수들 있을 때 다 임탈한 거 아니에요. 임탈을 했다가 나중에서 선수를 못 키우고 발굴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미 탈퇴 선수들 슬그머니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구슬, 김시훈, 최희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을 내서라도 농구를 해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하려고 해.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배구하고 농구하고 스카우트를 받았다고 해봐요. 배구예요. 농구 안 해요. 왜? 배구는 연봉 2배예요. 거기 7억대 받아요. 거기는. 비교를 하려면 거기랑 비교해야지. 뭐 배구는 뭐 지금 내가 수준 높나? 배구 전패하고 돌아온 거 알죠? 수준차 아니에요. 그럼 거기 깎고 우리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땄는데 우리는 올라야지. 그게 맞지. 지금 어느 면을 봐도 애들이 배구하지 농구 안 해요. 이게 진짜 선수가 주는 이유예요. 저출산이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스포츠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뒷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맨드줄 다 일어나 이게 통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시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농구부 내에서 생기는 문제 얘기도 계속했고 옛날에 농구 심판 매수 비리도 심했어요. 제가 기자들 방송하는 거 들었는데 옛날에 그랬대요. 200만 원 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상대팀에서 저기 3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게 불과 2013년? 그때 선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초등학생도 있겠고 중학생도 있겠죠. 지금이면은 지금 프로가 있을 나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리해야지 올라오는 그 세대가?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거지. 이 얘기는 왜 안 빼먹고 안 하는데 맨날 비리 못 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왜 맨날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왜 자기들 잘못한 거 왜 쏙 빼고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운동시키려면 옛날에는 운동을 뭐 줘서 하고 이랬는데 끝나면 빵 주니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운동시키는데 돈 엄청 들어요. 회비가 많이 들어서 아니요. 감독이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감독 비위 맞추는데 많이 들어요. 이게 하도 얘기가 퍼져가지고 운동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접근성 높이려면은 엘리트 스포츠제를 폐지해가지고 차라리 전학가서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애들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 동호회는 많아요. 어차피 학교 스포츠 클럽도 보니까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에도 어차피 농구협회가 돈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이 관리하면 되지. 왜 그거 따로 떼가지고 따로 떼놔야지. 합치는 순간 없어지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지도자들, 행정가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라져요. 이것 때문에 안 합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어차피 수업도 어차피 다 들어야 되는데 엘리트 스포츠제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계속해요.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가. 저 인성여고 체육관 가봤거든요. 제가 잠깐 자료화면을 쓰는 이병환 총재님이 그 인성여고 행사해줬던 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가봤는데 교실 위에 체육관이 있어요. 어차피 못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재원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 많이 나오려면 일단 사람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손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각나는 게 외국에서 선수 데려오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중국 축구가 그 짓 하다가 망한 거라고. 그걸 보면서 실패를 답습하려고 하면 그건 자살이에요. 그거는. 외인제를 하든 안 하든 국내 선수 풀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외인제를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국내 선수 풀 죽으니까. 뭐 배구가 분위기도 보면은 감독이랑도 또 친한 것 같고 또 유한 것 같고 이런데 동시에 스카우트 받았어요. 금액 같다 그래도 배구가 파네. 금액 차이도 2배가 나는데 뭐하러 농구를 해요. 배구를 해야지. 이게 배구 선수는 늘고 농구 선수는 주는 이유인데 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냥 출생하라고.